안녕하세요. 아이와 엄마가 믿고 오지 않은 마일스톤소아과 이영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젖병소독의 모든 것을 이 영상 하나로 끝내보고자 하는 부부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분만을 앞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분유 먹는 아기가 있는 집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영상입니다. 저도 젖병 소독하는 거 정말 귀찮았는데요. 다행인 건 젖병 소독을 해야 하는 기간이 생각보다는 길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요. 언제까지 젖병 소독을 해야 하는지 이번 영상에서 다룰 거고요. 또 위생에 꼼꼼하신 부모님들이 혹시 궁금해 하실까 해서 병원에서는 그럼 어떻게 소독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그냥 자팍지식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젖병을 왜 그럼 소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이 젖병 소독의 귀찮음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우리 아기들은 면역력이 아주 약한 상태로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자기 힘으로 이렇게 세균이 득식을 한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태반으로서 엄마에게서 전해진 항체로서 이 병균과 싸울 힘을 키울 그런 시간을 벌게 되는데요. 아기의 몸이 면역력을 키우는 동안 이제 부모님들은 이 아기의 물건 위생에 특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주제인 젖병은 정말 이제 잘못 관리하면 세균 덩어리가 되기 쉬운 그런 제품인데요. 이게 당연히 우유가 워낙 또 잘 상하는 제품이고, 또 분유는 또 안 그래도 우유에다가 이제 또 아기 몸에 좋으라고 이런저런 영양소를 잔뜩 또 첨가를 해놓다 보니까 우리 아기 몸에도 너무 좋지만 또 이게 세균한테도 너무너무 살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심지어 따뜻한 우유. 그래서 위생관리에 신경을 안 쓰면 우리 아기 입에 직접 들어가는 젖병이 오히려 세균 번식에 가장 최적화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젖병을 완전히 분리하시고 또 젖병솔로 꼼꼼히 구석구석 닦아주신 다음에 잘 말려주셔야 하는 게 일단 소독 전의 첫 단계인데요. 저는 그냥 식기세척기를 씁니다. 유모차랑 애기 침대랑 새 제품 안 사고 당근에서 아낀 돈으로 샀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 중에 첫 번째 젖병 소독 방법은 열탕 소독입니다. 열탕 소독이랑 말 그대로 젖병을 직접 팔팔 끓여주는 방법인데요. 오늘 소개할 방법들 중에 가장 단순하고 효과는 가장 확실합니다.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 직접 보여드릴게요. 물이 팔팔 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병을 담궈줍니다. 젖병이 풍덩하면서 끓는 물이 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한 10분 정도 푹 담궈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젖병이 완전히 푹 잠기게 해서 물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아예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100도씨가 넘어가는 물에서 대부분의 균들은 이 열탕을 이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자, 이렇게 높은 온도와 물을 사용해서 소독을 하는 방법인데, 이거와 유사하게 하는 방법이 이제 스팀 소독입니다. 스팀 소독은 아까 말씀드린 열탕 소독의 응용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스팀의 뜨거운 열기를 통해서 소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젖병을 찜기에 찌는 거죠. 그래서 열탕 소독에서도 10분이었죠. 스팀 소독도 한 10분 정도 뜨거운 증기를 젖병이 쬐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요즘에는 젖병 소독용 스팀 소독기도 굉장히 제품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탕 소독이 매번 번거로우시다면 스팀 소독기를 구매하셔서 편리하게 이용하시는 것도 추천할 만한 방법입니다. 저는 필립스 아벤트 스팀 소독기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 요만큼 물을 붓고, 그리고 젖병과 액세서리들을 골고루 잘 펴주고요. 그리고 스팀이 새지 않도록 뚜껑을 잘 닫고 버튼을 한번 띡 누르면 끝입니다. 건조까지 한 1시간 좀 안 되게 걸리는데 열탕 소독에 비해 훨씬 쉽죠. 그리고 마지막은 자외선 소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이 열로서 뜨거운 에너지로 세균을 죽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자외선 소독은 그 세균과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자외선 에너지가 파괴함으로써 소독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자외선 소독기가 일단 집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외선을 일정량을 한 30분 이상 쬐어줘야 한다는 점이 또 특징인데요. 근데 사실 뭐 스팀 소독이나 열탕 소독도 10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로 쓰기는 힘들어요. 너무 뜨겁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식히는 시간 포함하면 뭐 그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보다는 이제 자외선의 특징이라고 하는 점이 자외선이 쬐는 게 이제 다이렉트로 닿는 부위만 소독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외선이 직접적으로 닿을 수 없는 부위, 뭐 이렇게 굴곡이 졌거나 아니면 겹겹이 여러 겹이 있는 부위는 자외선으로 완전히 소독되기가 좀 힘들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CDC나 영국 NHS 같은 기관에서는 열탕 소독이나 스팀 소독을 젖병 소독에 우선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플라스틱 젖병도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과연 이 젖병을 팔팔 끓이고 자외선을 막 가하고 이렇게 해도 과연 괜찮을까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말씀드린 소독 방법은 강력한 열 에너지, 자외선 에너지를 통해서 균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플라스틱의 구조를 미세하게 변형시켜서 어떤 환경호르몬, 미세 플라스틱 이런 우리 몸에 유해할 수 있는 물질들이 방출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려면 애초에 유리로 된 젖병들을 쓰거나 아니면 플라스틱 젖병을 쓰더라도 이제 그렇게 많이 분해가 되지 않도록 좀 짧은 주기로 바꿔주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전에 플라스틱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작은 젖병은 유리로 된 걸 샀고, 그리고 아기가 직접 들고 먹어야 하는 젖병은 큰 거는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사는 그런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소독을 해야 될까요? 다행히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제가 젖병 끊을 때까지 막 돌 때까지 젖병 소독하시는 부모님들도 진료실에서 많이 뵙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아기가 미숙아이거나 아니면 면역력이 아주 약해지는 어떤 질병이 있지 않은 이상 생후 3개월 정도까지는 젖병 소독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젖병 소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 CDC의 공식 입장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애기 4개월 지나면서부터 젖병 소독기 치웠습니다. 예! 젖병 소독만 안 해도 얼마나 간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기 5개월, 6개월 이제 넘었는데 젖병 소독 아직 하고 계신 분들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마무리로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럼 어떻게 소독할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병원이 소독을 정말 많이 하죠. 병원에서는 수술 도구도 워낙 고가고 내시경 이런 것들을 일회용으로 다 매번 쓸 수는 없으니까 이제 소독을 하고 그리고 다시 쓰게 되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쓸 때는 살균, 정균, 무균화 용어가 워낙 여러 가지인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소독이라고 퉁쳐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쓰는 소독 방법은 특정 가스를 이용한 소독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조열을 이용한 소독, 그리고 스팀 소독도 하긴 하는데 근데 가정용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단 가스는 논외로 하고 건조열은 160도 이상의 고열을 한두 시간 이상 쬐어주는 그런 형태의 소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스팀도 그냥 스팀이 아니고 압력이 가해진 스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료용으로 제작된 특수한 장비가 있어야 가능한 것들이겠죠. 그래도 일반적인 열탕이나 스팀 자외선 소독도 젖병 소독용으로 충분하니까 그냥 안심하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기나긴 영상이 끝인데요. 오늘도 또 바쁘신 부모님들의 일상에 이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바른 젖병 소독 방법을 통해서 아기들의 건강도 지키시고 또 불필요한 생활노동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이었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도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했어. 다시 처음부터 해줘. 어릴